자,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택해봤어요. 얼마 전에 그 가수 옥주현이 자기가 오랫동안 주연을 했던 뮤지컬 엘리자베스 10주년 공연 캐스팅에서 자기하고 친한 배우를 쓰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배우가 자기 SNS에서 아사리 파는 옛말,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옥주현을 공격을 했고, 옥배우 역시 이제 반발을 하면서 그 배우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전수경, 최정원, 남경주 이런 배우들하고 박할린 감독까지 가세를 해서 집단 성명서를 냈어요. 표면적으로는 배우가 캐스팅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만은 내용을 뒤집어 보면은 옥주현 나대지 말라 이런 경고성 발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옥배우가 사과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됐지만은 저는 조금 이제 찝찝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론 보도인데 우리 같은 대중들은 그냥 이 언론에 의존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사건 일지같이 가십성으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옥주현 배우가 뭔가 잘못했군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요번에 집단 성명을 낸 배우들이 우리나라의 그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성명서를 내면은 일반 대중들은 이것이 이제 전체 학계를 대표한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하면서 성장, 분배, 빈곤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제가 좀 다른 앵글로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이제 피자 파이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파이라는 것이 동그랗고 이렇게 갈라져 있죠. 성장은 그 피자의 사이즈고, 그 다음에 파이는 분배는 이제 그것을 이제 나눠 먹는 것이 되겠죠. 이 피자 사이즈가 작을 때는 분배가 별 문제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나라가 잘 못 살 때는 일단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 성장밖에 해답이 없거든요. 우리 헷갈거려. 너 좀 내려가 있어. 우리 공부 잘하는 냉이가 이제 여기 앉아 있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준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분배 문제, 즉 상대적 빈곤감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죠. 사실 어떤 식의 분배가 형평한가 하는 문제는 해답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결과의 형평을 강조하는 극단주의적인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회나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회의 분배 정의는 그 정치의 영역이에요. 결국 우리 유권자가 투표함에 가서 우리 자기의 견해를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부도 이 분배 문제에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의 과실, 파이를 나눌 때 그 거래 질서가 공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고 또 중재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은 이제 정부가 하게 되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 경제학적 지대, 렌트라는 개념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지대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 이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가가 혁신을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초과 이윤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지대라고 부를 텐데 이때 이러한 지대는 이제 좋은 지대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정부에 뇌물을 주고 인허가를 따서 그렇게 얻은 이제 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쁜 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의 힘을 빌려서 내 몫을 좀 크게 하는 행위를 지대 추구 행위, rent seeking behavior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체로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써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지대, 혁신에 기반을 한 지대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어떤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또 그 독점적 지위가 남용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 산업을 보면은 이것이 오랫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정통 그 뮤지컬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의
공헌이 당연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 뮤지컬 산업의 파이가 많이 커졌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연예인 캐스팅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연예인들 몸값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지대가 창출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자체는 지대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창출된 지대이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은 이렇게 뮤지컬계의 이제 그 파이가 커지게 되면은 그 주연 말고 그 주변부에 있던 많은 무명 배우들, 이 스태프들한테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우리 잘 알다시피 문화예술계, 연예계는 이제 1등만 알아주는 승자 독식,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연은 늘 주연을 해요. 하지만 이제 주변부에 있는 배우들은 배역 하나 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성명을 낸 배우들은 뮤지컬 산업의 파이가 크지 않았을 때도 주연급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 배우들이 왜 옥주현 배우한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을까? 아마 옥 배우가 노력해서 얻은 그 지대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옥 배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 거래 질서가 좀 공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엘리트 배우들도 얼마든지 자기 견해를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배우들의 무게감들이에요. 제가 아까 학회 회장들이 성명서 내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명서를 집단으로 내게 되면은 일반 대중들은 이것이 이제 전체 뮤지컬 산업 종사자들, 무명 배우들, 스태프들 다 포함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대표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일 이제 뮤지컬계에서 연예인들을 다 퇴출시키자 이런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변부에 있던 이제 무명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이 뮤지컬 산업은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정부와 같은 그 중재자는 어차피 없습니다. 어차피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최종 심판자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개별 견해를 내는 것은 좋지만은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견해를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이것이 또 다른 이익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 산업의 최종 유권자는 물론 관객입니다. 관객은 발로 투표를 하죠. 제가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하고 하는 단톡방에 투표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그 엘리자베스를 옥주현, 이지혜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킬 앤 하이드를 조승우, 박은태 두 배우 중에서 어느 쪽을 보러 갈 것인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 한 명 빼고 전부 다 연예인을 택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한 명이 저거든요. 저는 정통 뮤지컬 배우들 공연을 좋아합니다. 뭐 조승우, 옥주현도 좋아하는데 그분들 공연은 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 얘기는 이제 대충 마무리되어 가는데 오늘 한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사실 옥주현 배우는 평생 먹을 욕을 아마 이번 몇 주 동안에 다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이야, 왜 이렇게 오늘 졸려? 강의 집중해야지.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옥배우가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을 파이가 커지게 하는데 일정 부분 공헌을 했다는 점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기존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내는 것은 좋지만은 그 의사 표현이 이제 집단으로 행해지게 되면은 이분들을 또 다른 기득권 이익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치부할 그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뭐 어느 분야에서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남을 비판할 때는 그래도 좀 감정 상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조승우 배우 보고 뭐 조롱박, 조삼모사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지 않겠죠. 저보고 제 강의가 축축 늘어진다고 전기줄, 제가 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가 김이 팍팍 샌다고 전기밥솥, 뭐
기분 좋지 않겠죠. 제가 왜 전자제품입니까? 그러고 보니 옥장판도 전자제품이네요. 우리 강아지들도 이름을 둘러싸고 저한테 감정이 좀 있어요. 얘들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이, 얘가 강냉이, 이제 요 밑에 있는 놈이 이제 곱다니였는데, 곱다니는 사실 그 무수리급 아니겠습니까? 그 강냉이는 왜 자기 이름이 강냉이냐고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식구들이 이제 앞에 한자씩 떼어서 냉이, 다니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 기분이 다 좋아졌어요. 오늘 강의는 그냥 옥주현 문제를 빌어서 성장, 분배,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지대 이런 경제학적인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해본 자리였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이제 제가 쓴 책, 이 재정전쟁, 이 책에 이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책 광고한다고요? 그럼 제 책을 제가 광고하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제 블로그 kcf.com에 이제 글을 올려놔 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